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오늘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를 여는데요. 오래간만에 홍준표 시장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또 지역에서는 북구 문화예술 허브 사업 변경으로 말이 많은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3년 만에 재개된 장애 학생 가족 수영 교실을 찾아가 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7곡 분기점 143km 지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정체를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도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동명동호 118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7km 긴 구간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사고 제보가 있는데요. 동북로 연암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연암내거리 지나자마자 2차로 쪽에 승용차 3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3차로 쪽으로 이동해서 조치 중입니다. 미리 3차로 쪽은 피하셔야겠고요. 달구발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범어천 내거리 방향으로 범어천 내거리 직전 5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요. 구간 차량이 많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전 구간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최고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대구는 5도로 월요일 아침을 출발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5도, 습도는 6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3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양령시 쇠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식입니다. 2011년 양령시에서 영업하던 점포는 375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지금은 15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12년간 폐점률이 60%에 달합니다. 양령시 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약업사 근무자의 평균 연령은 78세, 한약재 유통업종 종사자는 평균 68세로 나타났습니다. 78세, 68세 고령화가 심각한데요.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까 점포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합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이 한약을 찾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지 않죠. 네. 양령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육성 전략의 부재 문제도 있지만 한방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떨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양령시 상인들은 일단 주변에 주차장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의학 박물관 같은 콘텐츠가 있어도 여행사 관광버스가 주차 단속 때문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금방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양령시의 젊은 층이 찾아오게 만들지 못한다면 10여 년 후에는 양령시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양령시 역사를 지켜가려면 후속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대책부터 장기적인 전략 마련까지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 일반고 남녀공학 비율이 20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2003년 42.6%에서 올해 55.4%로 약 13%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 역시 73%에서 86.3%로 비슷한 수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학교만 놓고 보면 이제 남녀공학이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려워진 수준입니다. 이게 남녀공학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가요? 학령 인구 감소로 한쪽 성별만 모집할 경우에 정원을 채우기 어렵고요. 성비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여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교육부도 양성평등 인식 확산 속에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로 교각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대구시가 대구 시내 교량 37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도시관리본부는 지난 10일부터 30년이 넘었거나 최근 정밀 안전점검에서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곳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데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교량에 부착된 상수도관도 일제 점검 중이고요. 이번 주까지 교량에 부착된 상수관로 86곳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사고가 난 정자교는 다리를 받치는 기둥폭이 다리 폭보다 10m 정도 작은 반면에 대구에 있는 교량들은 그 차이가 5m 정도에 불과하고 보행로까지 같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라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도 상수도관까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유흥주점에서 2천만 원 넘게 무전 취식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 수성군 황금동 한 유흥주점에서 8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걸 비롯해서 그해 9월까지 대구, 부산, 창원 등 유흥주점을 오가며 15회에 걸쳐 2,4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무전 취식의 금액이 상당히 커서 놀라운데 석 달 동안 범행을 반복했네요. 네, A씨가 바로 잡히지 않은 건 스스로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가면서 가짜 영수증이나 매출 전표를 발급받아 업주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카드 단말기 전화 승인 버튼을 눌러서 이미 승인 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 승인 번호가 나온 전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사 결제 승인이 완료된 것처럼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또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해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한 후에 업주에게는 다른 카드 번호를 알고 있으니 직접 단말기에 입력해서 결제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단말기 조작에 능숙한 A씨는 결제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영수증만 출력시키는 방법으로 업주를 속였습니다. 네, 수법이 아주 교묘하네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 유망기업 채용상담회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 대구테크노파크 등이 함께 마련했는데요. 지역 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 취업난을 모두 해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LNF, SL, 삼보모터스, 이수페타시스 같은 지역 주요 기업과 강소기업들 35개사가 참여해서 채용 상담과 면접,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기업 인사팀 관계자가 직접 모집 직종이나 근무 조건, 처우, 사내 문화 같은 취업 정보를 설명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합니다. 네, 구인과 구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단속 업무를 기획 담당하는 경장 문영준입니다. 저는 육군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 시절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경찰에 잘 어울려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경찰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민원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단속에 대한 불만 및 항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민원인들께 단속의 필요성, 관련 교통사고 통계 등을 이야기하지만 납득해 주시는 민원이 많지 않고 저 또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많이 합니다. 가끔 단속해줘서 고맙다, 단속이 필요하다 또는 수고가 많았다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때 굉장히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배승하양 쿨존 사망사고로 인해서 경찰관들도 경각심을 새로이 다짐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의 업무 중에 이제 음주운전 단속이 없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정치권위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것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지역 여론 어떤가요? 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을 해촉한 이유가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임고문으로 든 전례가 없었다라고 네. 하는 거였는데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해촉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 이슈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된 기쁜 일을 언급했고요. 네. 또 하나는 나를 배제한 김기현 대표의 엉뚱한 화풀이도 보았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네. 일단은 이번에 해촉 사태 이걸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와 홍 시장의 신경전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홍 시장이 계속 어떤 정책 추진에 대해서 성가시게 구니까 좀 견제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중앙정치 여기에 좀 고립되지 않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싶습니다. 네, 오늘 홍 시장이 기뻐했던 부분이죠. 대구 현안 사업 중에서는 국회 이 통합 신공항법 통과가 있었는데 또 지역민들의 이슈가 또 몰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현안 사업인데요.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남은 터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미 사업 계획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계획이 나와서 여기저기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사업 내용부터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경북도청 예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구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원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국립창작뮤지컬 컴플렉스, 국립근대미술관 등 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 경북도청 예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다가 이 문화예술 허브를 달성군의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옮기겠다는 이 발표를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오늘 대구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일단 불통행정을 지적하는 그 시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그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난 권영진 시장 때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새로운 청사를 달서구에 짓기로 다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홍 시장이 취임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에 이제 제동이 걸렸고요. 신청사 이전 문제가 당장 좀 해결이 어렵게 되자 대구시가 이 문화예술 허브 전체를 달성군의 이제 대구교도소 이전 터로 옮기는 방안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이 하나도 없었고요. 당연히 이제 국정과제가 실행될 거라고 믿었던 북구 지역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일각에서 뭐 북구와 달성군의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백 기자 말씀처럼 이제 북구 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행정이 아닌가 한데 일단 대구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정 구청과 군청을 보고 대구시장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구시 미래 50년을 보고 도시를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문화예술허브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이전 터로 바꿔서 추진하는 건 이 국정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북구를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시했는데 경북도청 예터에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이 기업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도심융합 특구를 조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유치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뭐 이게 주민 입장에서 좀 북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달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뭐 대구시는 밝혔지만 네. 일단은 주민들은 많이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까지 꾸린 주민들이 지난주에 강력한 항의 집회를 계속 이어왔거든요. 네. 이성장 비대위원장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홍 시장이 대구시장 후보 때부터 밝힌 공약을 주민들 의견을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이건 북구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한 대로 사수를 해라. 당초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 때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게 이제 이들의 입장입니다. 네, 비대위와 집회까지 화가 좀 많이 난 상태인데 자 이렇게 새롭게 바뀐 계획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단계에선 더 나은 선택일지 보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홍 시장은 이 방안이 낫다고 본 건데 네.
그럼에도 일단은 좀 사전 검토 없이 약속을 어겼다는 측면에선 비판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지적 측면을 좀 보면요. 이 옛 경북도청 인근 아시겠지만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에 또 대구 예술발전소 등 이 문화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허브의 사업지로 최적지로 꼽혔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이 나온 뒤에 이제 민주당 대구시당도 이 세계 어딜 가도 복합문화공간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도심에 좀 위치해 있는데 이 도심 외곽에 당초 계획까지 뒤집으면서 사업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문화 인프라가 한 곳에 쏠리게 되면 문화 다양성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또 한 지역 특정 지역만 이걸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경북도청 예터가 이 도심융합 특구로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는데 네. 이게 2020년에 선정된 이후에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답보 상태고 이 특별법 제정도 좀 필요한데 이 대구시 입장에서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차원에서 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하면서 지금 신청사 권리 문제를 걸고 이제 넘어졌잖아요. 이 네. 대구시가. 근데 이번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로 시민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도 시민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려서 앞서 이제 좀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결정까지 한 사안인데 홍 시장 체제에서 전면 이제 보류가 된 거였거든요. 그쵸. 뭐 취소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정치의 좀 바람직한 태도를 본다면 일단 뭐 시민과의 약속이라면 어떻게든 좀 방안을 마련해서 이걸 지키는 게 정치의 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대구시가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북구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안도 좀 일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것도 원래 2018년 현재 부지에 유통시설을 추가해서 확장 재건축하기로 결정이 돼 있던 건데 이걸 또 갑자기 최근에 달성군 합의면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대구시가 했습니다. 네. 시장 확장과 재건축을 희망하던 지역민들이 또 격하게 반발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매천시장이라고 우리 지역에서는 불렸었거든요. 네. 근데 조정된 이전지가 또 달성군이란 말이에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일단은 그 최적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천시장인데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이 옮기는 비용, 이 건물을 짓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 네. 지금 달성군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이 매천시장 후적지에 대해서도 이 북구청과 협의해서 개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후적지 개발 방안 마련하려면 고심이 크겠어요, 대구시가. 네, 뭐 대구시가 이제 유통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를 모집했던 게 올해 1월입니다. 이제 그 의견 입지 선정 과정이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네.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달성군에서도 뭐 무작정 반기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홍 시장을 비판하는 측도 있죠. 맞습니다. 이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생기는 이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네. 일단은 뭐 대구시에서도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과 지방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 구상을 밝혔습니다. 소통 문제가 많긴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소통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수성구 편입을 얘기하기 전에 지역 주민 의견을 먼저 좀 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재원 달성군수도 최근 여러 차례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네. 달성군 의회도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반대 성명을 공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 시장의 행정이 뭐 추진력 있다, 사이다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방금도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좀 일방적이라서 소통이 없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사업들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뭐 북구 사업 변경이라든가 뭐 달성군 편입 문제뿐만 아니라 홍 시장 취임 후에 뭐 대표적으로 가장 처음에 했었던 게 이제 제2의료원 건립 그렇죠. 이 시간에도 좀 자주 다녔던 것 같은데요. 네.
다 이런 식으로 좀 결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시민 여론도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좋게는 뭐 사이다 같다, 네. 코카콜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반대로 이제 불도저 같이 좀 밀어붙인다, 소통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업무 추진 스타일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홍 시장이 기자들과 만나서도 뭐 반대가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다. 나는 뭐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다.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챗GPT다 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마저도 사람과 소통이 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불도저식 정치가 웬 말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불통이 있습니다. 웬 말이냐. 네, 이 홍준표 시장이 최근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아놔 놓고 왜 그 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불도저식 이 정치인 대구시장을 뽑아놓고 이 그 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첨,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영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특수교육원에서 장애 학생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수영교실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서유리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학생 가족 수영교실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건데요. 제가 방문한 날은 6팀이 즐겁게 수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영교실 현장 소리와 대구 특수교육원 김철민 수영교사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봅니다. 자, 기현아, 천장 보고 몸에 힘 빼고 선생님 잡고 있으니까 손에 힘을 빼면 돼. 그렇지, 천장 보고 턱 당기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옳지. 발차기도 살살 한번 해보자. 그렇지. 어우 잘하네. 자, 지훈아 엎드려서 발차기 해보자. 무릎 펴고 발차기 시작. 하나 둘셋 무릎 펴고 하세요. 옳지, 잘하고 있어요. 저희 이번에 4월 장애학생 수영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물 적응 활동을 조금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잠수라든지 애들이 이제 물 안에서 걷기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조금 수영을 배웠던 학생들은 저희가 영법을 교정을 해주고 새로운 영법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이제 좀 수영을 통해서 관절에 부담이 없고 기초적인 체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고, 물놀이를 갔을 때 학생들이 최소한의 이제 수상 안전을 조금 보장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수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제 특수성에 대한 이제 학생 특성을 받아서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 환경이나 그리고 수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과 가족이 함께 수영을 배우는 게 인상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 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적 유대감도 키우고 부모님들도 자녀가 수영할 때 같이 하면서 체력을 또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배운다고 합니다. 수영은 근력, 지구력 향상에도 좋고 또 유연성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수업을 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석경입니다. 헤엄치는 게 재밌었습니다. 헤엄치는 게 재밌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거 했어요? 배영. 배영 누워서 하는 거 배웠어요? 네. 선생님 다리를 힘을 빼라고 해서 뺐어요. 그래서 힘을 빼니까 물에 떴어요? 예. 잠수를 못해가지고 잠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영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따로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선생님 덕분인지 저랑 둘이서 수영장을 가거나 할 때는 무서우면 바로 그냥 서든지 해서 그 힘이 너무 저한테 다 들어갔는데, 오늘은 쌤이 그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갑자기 배영까지 할 줄이야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한 공포도 좀 없어지고 또 몸도 뜨는 법도 좀 배운 것 같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긴장을 풀면 되고 양팔을 벌리고 선생님이 잡고 있으니까 쌤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옆에서 계속 들으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쌤 손을 꼭 잡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선생님을 믿고 양팔을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에 더 잘 뜨고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엄마랑 뭘 한다고 하니까 올 때부터 신이 나서 또 재밌게 수업하고 오늘 배영까지 하고 그러고 가게 되네요. 앞으로 조금 더 배워서 배영뿐만 아니라 자유형까지도 마스터 할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항상 와서 즐겁게 하고 또 좋은 기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대구 특수교육원의 수영장 시설은 일반 수영장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 수영장 그 깊이를 보면 네. 수심 1.1m의 레인 4개와 수심 0.8m의 레인 3개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물 적응을 도와줄 킥보드, 헬퍼, 또 구명조끼까지 다양한 도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처음 배운 학생부터 영법을 배우는 학생까지 각자의 진도와 상황에 따라서 교사들이 1대1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요. 대구 특수교육원의 김은성 장학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와, 정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학생들이 너무 즐겁게 참여를 하고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웃으면서 미소가 거의 떠나질 않습니다.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 하면서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50명을 받아서 꼭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 학생들이 수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특수교육원 수영장은 가족 탈의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영에 취미를 붙여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평생 운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요 수영 교실을 계기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서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잘하는 운동, 나의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평생 운동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수영교실은 매월 참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될 예정인데요. 장애 학생과 가족이 수영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에 내륙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이 21도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라고 하네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된다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 아침의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